그 페이지 몇 페이지죠? 페이지 16페이지요. 자, 천재요 16페이지요. 착오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착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최근에요 가장 잘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하고 그 다음에 통정입 표시에서 보통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오하고 사기 강박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기 강박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착오 나오다가 사기 강박으로 나오다가 지금 다시요 착오에서 좀 더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요 일치하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의사의 흠결을 뭐란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불일치해야 돼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는 것을 이것을 의식적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르는 것을 무의식적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오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의식적 흠결은 비진이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가 있는데요.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비교를 해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사기 강박하고 비교를 할 때는요, 사기나 강박은 뭐냐면 일단 사기나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해요. 이 일치하는 것을 일치를 하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이것을 우리 뭐란다?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기인 경우하고 착오인 경우를 비교할 때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비진이 통정 착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린 것을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하고요. 착오나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진이와 통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착오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냐? 갑하고라고 했으면 이렇게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먼저 성립 요건하고요,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이 효력 요건 속에 착오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란 말을 썼다, 효력이다 또는 효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불성립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효력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성립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착오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성립했을 때 착오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불성립했다,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요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규범적 해석에 의하면은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도 자연적 해석에 의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착오는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은요, 먼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냐면, 착오는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무의식적 흠결이 현저해야 되고요. 주관적인 것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객관적은 일반인. 여기 우리 판례는 일반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요 누구를 얘기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의사가 자기는 1억으로 청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표시를 할 때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 표의자,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이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표의자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일반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이 갑의 입장에 섰더라도 이걸 1억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라고 말을 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만 착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착오를 해야 돼요? 을도 착오를 해야 돼요. 일반인도. 그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답은 착오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건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착오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요, 법조문을요, 잠깐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착오라고 되어 있죠? 제 1항을 보면요,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무슨 부분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착오라는 고 것은 누가 입증을 하는 것이냐?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에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를 못한단 말은 유효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잖아요. 표의자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는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니까 착오는 누가 무조건 증명하냐? 표의자가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럼 취소를 못한단 말은 착오는 있는데 취소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냐? 상대방이 입증해.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것을 유효를 주장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를 주장.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그것을 뭐래요? 이용해, 이용. 이용하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용을 하면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이건 무슨 말이요? 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요, 취소 전후를 부분하고 제3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본다 이 말이죠. 이때 구조는 뭐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구조를 보면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요, 당연히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하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없다 그러면 이제야 뭐가 있다? 취소한다. 취소는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원칙은 뭐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가 된다? 유효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상대방이 이걸 이용한다, 악용을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만약에 문제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왜요? 원칙이 취소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건 안 되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한다, 악용하면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하냐?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언제요? 이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야 되냐? 의사표시 당시.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민법에서요, 만약에 그 판단 시점 있잖아요. 언제부터 판단한다? 판단 시점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보니까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 또는 의사표시 똑같은 거잖아요. 의사표시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 이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그냥 그거 찍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10번 중에서요, 9번은 정답.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먼저 우리가 판단 기준은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 의사표시 시가 그것은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가 하냐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시는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우리가 담보책임에서도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을 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계약 체결 당시예요. 알겠죠? 대리행위 당시 이렇게. 알겠죠? 그냥 상대방이요, 무권 대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냐 몰랐냐? 그것들은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과 계약 체결 당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이다, 채무불이행이다, 그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것만 여러분요 조심하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상대방이요 표의자, 봐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먼저 의사죠. 의사의 동의에 있다 이 말은 상대방과 이게 차고자가 누구냐? 차고자를 표의자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를 했다? 일치했다 이 말이잖아. 일치했다. 일치하면 뭐로 간다? 의사대로. 의사대로 가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차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차고란 말은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해야 된다? 불일치가 먼저 가장 첫 번째라니까. 불일치.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위에 동의한다.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X, X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표시 무효원칙이요. 항상 차고는 항상 오표시 무효원칙과 같이 연결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오표시 원칙 자연적 해석에서 보면, 자연적 해석은 원래 여러분요 차고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무슨 해석이 나와? 규범적 해석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오표시 무해우 원칙이 자연적 해석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이 X 토지가 있고 여기 Y 토지가 있잖아요. X 토지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를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로. 실수해서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단 말이죠.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Y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의 일치를 얘기하고요. 이때의 의사는 자연적이다, 규범적이다,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일치하니까 일치한 의사대로죠.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어? 의사대로. 뭐가 무효예요? 표시가 무효잖아요. 그래서 Y 토지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란다? 성립하는 거예요. X 토지요. 성립하니까 을은 갑한테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Y 토지 등기는 무효잖아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잖아요. 그럼 병은요 선이 이고 무가 실인 경우가 있고요. 선이 무가 실, 또는요 악이 이거나, 또는요 뭐가 있어?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이 무가 실인 경우는 병은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우리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선이 무가 실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X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 의사의 일치가 있죠. 그러니까 불일치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는 차고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또 차고의 문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죠. 그런데 여기 Y 토지에 대해서는요, Y 토지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죠. 그러니까 불성립이죠. 불성립이니까 여기서 차고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차고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의사를 중시하니까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해서 표시대로 계약은 성립하지만 차고가 있음을 입증하게 하면 차고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그러면 의사일치죠. X 토지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켜 모두가 목적물인 X 토지니까 X 토지에서 계약이 뭘 했다? 성립했다 이 말이죠. 성립했다. 의사가 뭘 했다? 일치했다.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는다. 자, 지번 등의 계약서가 표시죠. Y 토지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Y 토지는 계약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계약이 불성립이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죠. 효력 요건에 뭐가 들어있다고?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를 요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착오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착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착오는 먼저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요. 요즘 그래서 이번에 또 감정평가 시험 또 나왔죠. 처리상 착오. 그다음에 내용의 착오. 내용 착오는 뭐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법률의 착오가 있어요. 법률의 착오. 그 다음에 여기요, 동기의 착오. 시험은 거의 대부분 동기의 착오에서 시험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 표시상의 착오가 2번인가 3번인가 시험에 연속 나왔단 말이죠. 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하고요, 입, 손으로 잘못 쓰거나 입으로 말을 잘못하는 것. 내용은요, 내용은 눈하고 그 다음에 뇌에 대해서요. 뇌, 생각을 잘못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화하고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내용의 착오. 눈으로 잘못 본 것. 알겠죠?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는 평당 100만 원으로 잘못 읽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이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인데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보니까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걸 법률의 착오라고 하고요.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예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이고요. 동기의 착오.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는요. 두 번째는요, 법률의 착오는 뭐다? 중요분의 착오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고요. 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자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뭐냐? 신원보증서류. 또 우리 시험에는 뭐냐면 매매 계약서죠. 계약서에다가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시를 보니까 뭐냐면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에 사인했더라. 계약서인 줄 알았더니 연대보증서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인을요, 표시를 할 때 사인은 뭐로 하죠? 사인은 뭐래요? 손으로 하자. 손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떤 형태는 한 번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한 번은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도 착오이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알고 해야 된다, 모르고 해야 된다? 모르고 있을 때 착오, 모르고 있을 때. 그럼 모른다는 것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 제3자의 기망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3자의 기망, 그러면 이건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뭘 얘기했느냐?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의 첫걸음은 일치예요. 착오의 첫걸음 뭐요? 불일치예요. 여기는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불일치하니까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문제는 안 나와? 사기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제3자가 기망했다는 말은 이것을 신원보증서류를 연대보증으로 착각했거나 매매계약서를 연대보증으로 착각했다. 뭐 때문에? 제3자가 기망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은 모르고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루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160번은요. 자, 제3자의 기망. 이 딱 나왔잖아. 제3자의 기망. 이 제3자의 기망은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알겠죠? 이 제3자의 기망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서명을 했다. 서명이 뭐죠? 손으로 하는 거죠? 손이니까 이걸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기를 이유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뭐로 이유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한다고.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거라고.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 일치하고 하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착오하고 사기는 처음부터 일치하느냐 사기, 처음부터 불일치하느냐 착오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신원보증서면하고 연대보증서면은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무슨 말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사기를 이유로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사기를 이유로.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아니고 뭐를 이유로 취소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렇게. 자, 161. 우리가 부동산 거래죠? 우리 계약서요.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죠? 의사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기의 문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자, 이제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는 여러분 딱 두 가지. 뭐다?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이고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게 중요해. 알겠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란 말이 뭐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른 시험에는 그냥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163. 밀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아까 말했죠. 법령상의 제한은 법률의 착오예요. 이게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라고 그랬죠? 동기의 착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럼 이것을 대부분 무슨 착오로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벌써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는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도 표시가 되고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다? 법률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 동기의 착오예요. 딱 두 가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를 좀 더 설명하죠.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동기는 그것은 이유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유. 다른 말로 연유. 알겠죠? 다른 말로 그렇게 되게 되는 원인. 이런 것을 동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생긴다 해가지고 여기요. 여기 생긴다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공동묘지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뭐가 생긴다? 현실은 공동묘지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공동묘지가 생긴 것을 알았으면 나는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무슨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일반인, 다른 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동기 있죠. 동기는 뭐죠? 동기는 의사보다 더 깊숙한 데 있죠. 그래서 이건 표의자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죠. 일반인 입장에서 뭘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하잖아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보다 더 깊숙한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있다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땅을 살 때 이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땅을 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땅을 살았는데 자기가 땅 사놓고 나서 이거 호텔 지을 수 없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나 착오로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은요 땅 판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땅을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객관적인 요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기를 뭐랬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가 바로 객관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뭐란다? 표시를 해. 나 여기 호텔을 지으려고 땅을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땅을요 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 땅값이 지금 10만 원이에요. 만약에 호텔 부지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동기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원래 가격 10만 원대로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동기가요 의사표시의 내용, 계약 내용에 투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런 경우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표시되고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인정되면 그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동기를 표시했다고 해서 표시를 꼭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을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게요 동기의 착오죠. 이 동기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이 됐다 이 말이죠. 유발됐다.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그러면 뭐죠? 객관적이죠. 이런 경우는 그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는 뭐가 되지 않아도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여기에 이제 이 갑의 토지가 귀속 해제된 토지에 귀속 해제라는 말은 개인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을이요 공무원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얘기해요. 잘못된 정보를 고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귀속 재산이다 이렇게요. 국가 토지다.
그러니까 갑이 물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국가에다 먼저 증여해라, 증여. 증여를 하면은 우리 국가가 당신한테 다시 싸게 불안을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증여를 했어, 증여를.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증여의 이유가 뭐예요? 동기죠. 동기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했다? 국유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 국유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속 재산이 아니고 귀속 해제된 땅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나는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런 경우는 내가 증여를 하게 된 이유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요.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농협인데요. 농협이요. 이 농협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을요. 10억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농협이 뭐라냐? 아, 그럼 좋다. 신용보증기금한테 보증 좀 서라고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요. 갑의 공장을 뭘 잡고? 저당을 잡고, 저당을 잡고 신용보증금이 여기가 10억이 돼서 보증을 쓴 거예요. 만약에 갑이 갚지 못하면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협 직원이요, 농협 실수를 해가지고 갑 다시라는 사람이 돈을 갚았거든요. 갑이 돈을 갚는 게 아니고요. 갑 다시가 갚았는데 갑이 돈을 갚은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금, 농협에서 신용보증금에다가 담보권 설정 해제해라, 해제해줘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보권을요, 담보 설정을요, 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알겠죠, 로또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또 다른 데다 또 담보 잡고 또 저당을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갑이 돈을 갚는 것이 아니고 갑 다시가 돈을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농협 직원이 놀래가지고 다시 가서 빨리 가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 뭐라 했냐, 너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담보설정 해제해 줬으니 그 모든 책임 너가 지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 상대방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조공받았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판례를 하나하나를 다 들어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딱 내용을 딱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뭐냐면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손해를 보상한 후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렇게요. 그럼 내가요, 남의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돈을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손해배상을 침범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돈을 줬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뭐랬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알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것은 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죠. 무슨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다. 그 다음에요,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 없다. 왜요? 합의가 뭐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죠. 여러분, 의사의 일치가 되면은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뭐냐면 합의까지 있을 필요 없다. 합의는 의사다. 의사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인 요건이다. 동기도 무슨 요건이다? 주관적인 요건이다. 우리는 착오가 되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기도 주관적이고 의사의 일치에서 의사도 주관적이고 또다시 주관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기의 착오로 잠깐 이제 정리하면,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동기의 착오에서는 먼저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동기가 뭐가 되고?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면 착오가 될 수 있다.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착오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상대방으로 유발된 경우는요. 그런데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정답으로 요즘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것은 표시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데 표시가 되고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됐을 때 착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동기의 착오에서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164번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뭘 해야 된다? 표시해야 돼. 동기를 그냥 표시가 아니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0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가 의사표시의 적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뭐가 돼야 돼?
되어 있어야 돼. 아까 말했죠? 그냥 팔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골프장이다 호텔 용지로 판다, 부지로 판다, 그러면요 2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계약이 여전히 10만 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일반적으로요. 그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166. 동계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이나 시험이 나왔죠? 없다. 이렇게. 자요, 167.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착오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착오는 유발이라면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으니까 여기 상대방 말이 이미 있으니까 그건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요건이고요. 동계착오이죠? 이때의 동기는 뭐다? 주관적인 요건이잖아요. 착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다 갖췄잖아요, 지금요. 이런 경우는 표시되지 않았다면 착오가 될 수 없다. 틀렸죠? 표시가 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서 유발됐죠? 상대방이 뭐다? 객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동기가 뭐다? 주관적인 요건. 착오는 뭐다?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표시도 여전히 뭐다? 객관적인 요건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168. 토지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이것을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이죠. 그것을 뭐다? 상대방은 또 유발된 동계착오다. 상대방은 또 유발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착각에 빠져 국가에 증여를 했다. 이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